오늘 증시가 많이 하락했죠. 네,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금융주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주들이 좋았었는데 러시아 사태 때문에 올라간 폭을 다 반납했죠. 금융주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증시가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호재로 반영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가도 안 좋았어요. 오늘도 7% 넘게 올랐습니다. 이제 124달러가 됐거든요. 한 달 전에가 88달러였고 3달 전에가 70달러였습니다. 유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이제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도 준비해야 한다. 빨리 유가가 내려야 되는데 러시아 석유 금지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 증시도 현재 마이너스 4% 수준이고요. 아시아도 한국은 2% 수준이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3% 가까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선물도 2%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하락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군수업체 주가를 제가 봤어요. 유럽 군수업체 주가들은 조정 없이 계속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현지 분위기가 꽤나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장기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와 거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아시아도 타격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는 미국도 타격을 받는다. 전 세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키이우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데사를 포격하기 직전이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뉴스들이 다크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뉴스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증시가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뉴스가 하나 나와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3차 회담에서 어떤 협상이 마무리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은 서로 주장이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타결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가 나토 불가입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번 전쟁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가 가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쳐들어왔다, 러시아 측 주장이 그랬었는데요. 만약에 나토를 가입하지 않을 거다라 말한다면은 러시아도 전쟁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토 불가입 카드까지 썼는데 너희는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러시아도 굉장히 큰 딜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장 유력한 딜은 나토 불가입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모든 영토에서 러시아가 철군하는 조건을 내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게 싫기 때문에 계속 오데사라던가 키이우라던가 원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장악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협상에서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러시아도 비용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를 깨달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도 처음에는 모든 지배력을 원했죠. 우크라이나에다가 친러시아 정권 세우고 빠지는 걸 원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기의 목적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미국이 그때 2001년에 이라크랑 아프간 전쟁하고 나서 2000조 원의 돈을 썼어요. 근데 러시아는 그렇게 돈을 쓸 여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제서야 좀 깨닫는 거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푸틴조차도 이제는 협상 아니면 전쟁이라는 말로 협상을 할 거냐 전쟁을 할 거냐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데, 본인도 전쟁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협상을 하자, 협상에서 좋은 조건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협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딜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보다는 협상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5차 협상 가면서 뭘 주고 뭘 가져올 거냐의 싸움이 치열해지겠죠. 그래서인지 러시아도 최신의 무기는 가동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싸웠다라는 거를 일부러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약간 유럽한테 겁을 주는 거죠. 우리 최신의 무기 남아있으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런 거 아니면은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우리는 그래도 너희들을 봐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신의 무기를 동원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금을 많이 보유했어요. 금 본위제로 갈 거다, 달러 기반이 아니라 금 본위제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미국의 경제제를 탈피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댈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번외로 하고 전쟁은 오래 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전쟁 막바지를 준비한다는 생각이 돼요. 러시아 동부라던가 돈바스 남부 해안 도시에서 휴전선을 그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바스만 가져가고 싶은데 돈바스 달라면 안 줄 것 같으니까 동부 지역 전체를 장악한다라던가, 아니면 남부 해안 도시를 다 장악한다라던가, 원전을 장악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은 다 줄 테니까 돈바스를 다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죠. 회의는 늦춘 상태에서 필요한 요충지들을 빠르게 점거했잖아요. 요충지를 빨리 점거해서 협상에서도 유리한 카드를 더 빨리 채우려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봐서는 러시아가 유리한지 우크라이나가 유리한지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그 서방의 뉴스들을 한 달이 거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나온 뉴스들을 봤는데 러시아에서 나오는 뉴스
뉴스들은 CNN이라던가 서방 뉴스에서 소개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돈의 움직임들 아니면은 정말 주요 뉴스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죠. 망명 정부를 지원을 하겠다, 유럽에서. 그래서 폴란드로 망명정부를 세워라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키이우 쪽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들을 봤을 때 3차에서 타결 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3차 협상이 밤 9시라고 하는데 별로 지수가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믿질 않는 거예요. 3차에서 또 결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다가 갑자기 깜짝 타결 뉴스 나오면은 지수가 확 올라가는 거고,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차, 5차, 6차로 가면서 이제 큰 안에서 조금씩 좁혀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협상안은 어떻게 나올 거냐?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줄 거냐 말 거냐, 이거로 나뉜다라 봐요. 러시아랑 나토 사이는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벨라루스라던가 우크라이나가 나름대로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죠. 근데 여기 위에 발트 삼국도 있었는데 발트 삼국의 영향력은 떨어진다 보고, 실제로 폴란드와 러시아가 맞닿냐 안 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맞닿게 되면은 이제는 화해가 된다 하더라도 신냉전 시대로 넘어간다라 보는 거고, 맞닿지 않게 되면은 그래도 경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우선은 지도를 볼게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대양으로 진출하려면은 이렇게 북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나가려면 굉장히 강대국들을 만나야 되겠죠.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군사 강국을 다 만나고 가야 돼요. 전쟁 나는 즉시 덴마크 쪽에서 해양 봉쇄해버리면 러시아는 꼼짝없이 보급로가 차단이 됩니다. 반대로 흑해를 장악하게 되면요, 해양으로 진출하는 길이 굉장히 쉬워져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만 만나면 됩니다. 북부보다는 확실히 덜 빡세죠.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서 해양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가스로 유럽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유럽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지중해 패권까지 가져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신냉전 구도라는 거죠. 다행히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서 서쪽을 뺏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순식간에 점령이 됐다라 그러면 러시아가 서쪽까지 점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역을 전체적으로 러시아 총괄 아래 두게 되면은 폴란드와 맞붙게 됩니다. 그럼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군비 증강을 해야 되겠죠. 뒤에 있는 독일도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군비 증강을 해야 돼요. 각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군사력 강화에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증시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확률은 낮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크라이나 서부 영토가 보존되거나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영토가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노란색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엔 다시 완충지대가 생깁니다. 발트 삼국이 있다라고 치지만 벨라루스랑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써서 다시 불씨를 좀 꺼트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군비를 서로 증강하진 않겠죠. 이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신냉전에 대한 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LNG라던가 무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소 좀 여유 있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에 타격을 덜 주는 방식에서 신냉전에 대한 준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충지대로 가는 거를 서로 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군사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했다 하더라도 시나리오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장악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폴란드로 망명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국민들은 반군을 조직한다던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힐 거예요. 그럼 러시아 군대를 뺄 수가 없어요. 치안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럼 러시아는 계속 주력 부대를 여기에 유지하느라고 굉장한 비용 지출이 나는 거죠. 미국이 아프간이랑 이라크에서 벌어졌던 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러시아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딱 필요한 지역들, 핵심 요충지들만 가져가고 나머지들은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신에 나머지 땅들은 중립국으로 돌아. 그래서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괜히 러시아가요, 폴란드랑 마주하게 돼서 폴란드랑 독일을 군사 강국으로 둘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러시아도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여러 지역들을 점령한 걸로 보입니다. 보다시피 빨간색이 점령했는데 남부 해안 도시 요충지들을 점령했어요. 5대4마저 점령하게 되면은 남부 도시들을 다 장악하게 돼서, 그럼 우크라이나는 이제 바닷길이 끊겨버려요. 반대로 러시아는 이제 흑해에서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패권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다가 러시아의 해군 기지를 대규모로 건설할 수도 있다. 마무리를 하자면, 유럽 증시가 너무 빨리 하락했어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과거 공포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아주 박살났습니다. 코로나 시절보다 유로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유럽의 자본들이 유로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다.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유럽에 대한 전쟁 위기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한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유로화가 떨어지고 유럽 증시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다르지 않죠. 위기가 되면 아무래도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인 달러랑 채권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코인이든 뭐 신흥 주식이든 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려고 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들은 희망과 공포를 번갈아서 말을 하는데 유럽 증시 환율을 보면은 전혀 희망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죠. 충분히 하락했나 싶으면 또 악재 나오고 또 악재 나와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호재가 별로 나와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 금지 조치 뉴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이제 4%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요일도 4% 하락세였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에서 3차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의외로 빨리 조기 타결 가능한 협상들이 나와가지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 세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마음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